하잖아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야지 그것도 더 기분 좋게 여행을 즐기고 하지. 금요일날 잠시 쉬려고 하다가 기분 꿀꿀하게 5월의 가정의 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날 때 어떡하게 우리가 만나보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다? 시험 치는 주에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은 아침부터 와야 돼. 아침에만. 눈 뜨자마자 7시부터 내려오세요. 눈곱만 떼고. 그리고 10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은 찾지 않겠습니다. 일요일은 너무 중요한 과목이 있으니까. 근데 일요일에 만약에 토요일에 공부하고 나서 쌤이랑 뭐 정리 덜 된 거 잠깐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쌤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일요일에 쌤 보고 싶은 사람들 잠깐 내려왔다가 수학하러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점심 먹자마자 바로 내려와가지고 쌤이랑 불타는 밤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전날에. 그죠? 근데 사실상 월요일이 제일 좋기는 한데 뭐 이렇게까지 후반부로 가게 된 기도가 응했는데 뭐 더 욕심을 바라면 뭐 하겠노. 쌤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금, 토, 그 다음에 월 이렇게 국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 정도도 좀 충분히 만족합니다. 너무 좋다 쌤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한글 맞춤법 시작할게요. 프린트 다 잡으시고 한글 맞춤법 혹시 좀 더우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얘기해줘. 쌤 잘 그런 거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맞출게. 한글 틀어줄까?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 위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요. 표기입니다. 표기. 표준 발음법은 발음의 원칙이고요. 이건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정확하게 받아쓰기를 할래? 인스타, 피드를 올릴 때 어떻게 받아쓰기를 할래? 옛날 사람이었을 때 자판 두드린 거 같지? 방금 좀 시국적이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1항 갑니다. 한글 맞춤법은 대상은 방언이 아니에요. 표준어를 대상으로 표준어에다가 동그라미, 소리대로에다가 밑줄, 어법에 맞도록에다가 밑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표기에 이거 소리대로의 표기야, 이거 발음대로의 표기야,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의 표기야 라는 것으로 한 문제가 딱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요. 소리대로 위에다가는 표음주의라고 좀 적어주세요. 소리대로 적는다 무슨 주의? 표음주의. 어법대로 적는다 위에다가 또 뭐라고 적어놓지? 표의주의. 의미를 밝히면서 적는 방식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 근데 우리 하늘이라는 애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꽃이라는 단어는 풀로 쓸 때 하나의 형태소일 때는 동성 자리에 치이시 또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면 꽃 혼자에서는 꽃. 그리고 뒤에 만이라는 조사가 왔을 때는 기음이 일어나서 또 꽃만. 꽃이라는 형태가 환경에 따라서 달리 쓰이게 되니 또 이거는 형식 형태소 만나게 되면 또 꽃이 하고 꼬라는 형태로 연음이 되니까 이렇게 형태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의미 파악이 힘들어. 이걸 누가 플라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플라워의 꽃에다가 뒤에 만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밝혀 적어야지 의미 파악이 용이할 경우에는 어법대로 적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소리대로의 표기냐 어법대로의 표기냐 구분하는 게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항은 하나 딱 출제. 제2항에 뒤에서 띄어쓰기 규칙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단어 단위입니다. 단어 단위.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데 여기 더 와서 적을게 이제. 단어는 각 단어는 띄어쓰되 단어 중에서 돌놈이 있었어. 이건 단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니 조사가 단어이기는 한데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예외적 경우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게요. 얘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규정이 덧붙여야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일 것 같아요. 레스토랑, 버스, 파리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봤는데 우리말같이 쓰이고 있는 외래어들의 표기법의 원칙 이건 시험 범위에서 제외일 것 같습니다. 4단은요. 제2장의 자문은 옆에다 좀 적어놓을게. 자음체계, 모음체계 외우기. 아니 자음체계랑 모음체계를 안 외우고 4월 21일 1교시 9월에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자음체계, 모음체계는 무조건 자음체계, 모음체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표준 발음법이랑 관련해서 의문의 변동에서 시험 범위의 딱 첫 시작은 자음체계, 모음체계 그려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이에요. 제3장에 소리에 관한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꽁틀에서 규정은 좀 주어져요. 규정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천성인 쌤께서 좀 암기를 해서 얘네들의 맞춤법을 확인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것들은 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1장에 된소리 규칙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까지 밑줄 한번 꺼줄까? 없이 빼고 뚜렷한 까닭까지 뚜렷한 까닭 이어져요. 밑줄입니다. 뚜렷한 까닭에다가 밑줄 뚜렷한 까닭에 밑줄 한번 끄셨어요? 그러면 표준 발음법으로 돌아가야 돼. 표준 발음법에서 뚜렷한 까닭으로 된소리를 발음해주는 경우 몇 항부터 몇 항까지지 너무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 대기 밑에다 적어놓겠습니다. 24항부터 27항 사실상 28항도 슬래시하고 28항 하는 이유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항은 사실상 된소리 대기라기보다는 사이 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는 사이 소리선 사이인데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바람에 사이 시옷을 받쳐 적지 못한 사이 소리 양상이라서 쌤이 좀 23부터 27, 28에 구분하자라고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28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뚜렷한 까닭에 된소리로 발음이 날 수 있는 것은 23부터 28입니다. 이거는 한글 맞춤법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의해서요.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 대기 뭐였지?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지 오면 끄뜨브 스지 24항 24항에 용언의 어감 니은 미음 뒤에 그드 스지 25항은 자음분 단순화하고 나서 니을 남는 거니까 걔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별로 안 유명한 거라서 26항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 27항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체언이 왔을 때 만날 사람이 아니라 만날 사람 하고 발음할 수 있는 거 그런 뚜렷한 경우에 해당하면 적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국수라고 할 때 국수라고 발음이 되는 걸 이렇게 적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적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국수 만날 사람 하고 내가 된소리로 만날 사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쓰기 할 때는 어떻게 적는다는 거야? 만날 사람이라고 적는다는 거지. 뚜렷한 까닭으로 나는 된소리니까. 뚜렷한 까닭으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마. 그런데 뚜렷한 까닭에 23부터 28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지 사람들이 된소리로 듣는단 말이야. 듣고 발음하고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니 뚜렷한 까닭에 해당하는 23부터 27, 28항까지 된소리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할 때 새 신을 신고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신을 신고라고 적고 발음을 신고. 그런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두 모음 사이에서 두 모음에다가 동그라미 오랑 어 사이에 소쩍새 이거 막 23, 24, 25, 26, 27, 28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그러면 소적새라고 적는 순간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버리는 거야? 소적새라고 읽지 소쩍새라고 읽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오랑 어 사이에 즈는 소쩍새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쩍새 사이에 즈 어게 안 됩니다. 어깨라고 적으셔야지 사람들이 어깨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발음도 표기도 다 오바 아니고 오빠 으든이 아니라 으뜬 악이다가 아니라 악기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됩니다. 이번에 노란 양말 나라 마음이라고 여러분 외우시나요? 리을 미음 이응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다음 책에서 리을 미음 이응 칸을 뭐라고 부르지? 비음이랑 유음이랑 합쳐서 울림소리 모음도 전부 다 울림소리 비음도 유음도 울림소리 노란 양말의 자음의 비음 뒤에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산뜻이라고 적어야지 사람들이 산뜻 잔득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살짝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훨씬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반북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움질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몽당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엉뚱하다, 엉둥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쌤은 산뜻하다라고 적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른들이 산뜻하다라고 적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산뜻입니다. 산뜻. 산뜻해라는 거에서 산뜻으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규정회사의 다만은 예외죠. 다만에다 항상 세월 표시하자. 그리고 예외는 항상 출제 포인트니까 다만에다가 제목 그브 받침지에서 나는 된소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브 받침지에 그브 뒤에 그드브스 적는 거 이거 뭐지? 된소리 대기 23항이라고 좀 적어봐. 그브 받침지에서에다가 밑줄 된소리 대기 23항 표준 발음법의 23항이야. 된소리 대기의 23항이야. 걔네들은 된소리로 적지 마.
국수라고 적으면 근데 그냥 국수라고 적어서 하는데 다 국수로 가. 특히 깍두기에다가 별표 치시고 뚜기뚜기라고 적지만 어차피 그부 받침 뒤에서는 깍두기라고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냥 깍두기라고 적으면 돼. 딱지라고 다 발음해. 색시 안 적어도 돼. 색시하도 색시로 된소리로 발음해. 그리고 법석 갑자기 몹시 된소리로 적지 마세요. 다 된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외 속에 또 예외가 나오네. 가로로 묶어야 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다 가로로 묶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그부 받침 뒤인데 같은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씁쓸하다. 예외. 적자. 그로 끝났는데 씁쓸가 겹쳐나고 있어. 뚝딱. 씁쓸하다 뚝딱 이런 애들은 된소리로 적어야 돼. 씁쓸하다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뚝딱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씁쓸이랑 뚝딱 그 받침 뒤지만 비슷한 음절에 씁쓸가 겹쳐놨으니까 뚝딱, 쓱싹 이런 애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서는 된소리로 적어준다.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뚝딱, 씁쓸, 그다음에 쓱싹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어라.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5항 하나. 근데 단독이 아니라 다 섞여서 각 규정의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표기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5항은 챙겨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5항은 뭐 하자? 24항부터 27, 28항에 해당하는 애들은 된소리로 적지 말자. 그런데 그 외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적어주고 노란 양말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적어주자. 그리고 그부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적지만 깍두기라고 적어. 몹시라고 적어. 덥석이라고 적어. 그런데 다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씁쓸하다, 쓱싹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소리로 적어야지 되겠다.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6항으로 가면요. 드트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에다가 밑줄 쭉 종속적 관계 위에다가 형식 형태소라고도 적자. 드트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종속적 관계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이거 우리 무슨 현상이라고 하지? 표준 발음법상 뭐라고 얘기하지? 드트 뒤에 이나 반복 이가 왔을 때 구개음화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구개음화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형태를 밝혀서 낫이, 해도 이, 굿이, 갓이, 끝이 형태를 밝혀서 적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3페이지로 갑니다. 제3절에 디귿의 받침 소리. 디귿으로 소리 나는 받침 중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저쪽으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죠? 우덜음도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을 하죠. 근데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면 시옷으로 적으라는 말이 그냥 이거는 좀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돗자리에 시옷이 어디 디귿으로 왔는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그냥 시옷으로 덧대다에서의 접사 덧이기 때문에 시옷으로 적는다. 이거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제8항으로 가시죠. 제8항에 예레 메페 해의 예는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도 발음은 에로 발음해도 되거든. 그런데 반드시 뭐로 적어야 되게 예로 적는다. 에다가 밑줄 계집이 원칙이지만 계집으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어제 표준 발음법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적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계집하고 이중모음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 사례하고 이중모음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 계시다도 발음을 계시다로 해도 되지만 적을 때는 계시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에다가 세모 다음 말들은 보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 보는 대로에다가 밑줄 휴게실의 개자가 여러분 여의가 아니라 어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휴게실의 개자는 어이입니다. 여의가 아닙니다. 휴게실 하나 밑줄 찍 그리고 제9항에다가 별표 밑에다가 뭐라고? 표준 발음법 5항이라고 적어줍니다. 표준 발음법 5항에 민주주의에 의했던 거 기억나요? 영상 본 사람들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에 의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로 발음이 나더라도 의로 적어야 되는 것이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무조건 발음을 이로 하지만 의로 표기를 해라. 링큼하고 링큼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나지 않지만 적을 때는 이중모음으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쳐버리게 중요하다. 두음법칙에다가 별표 셋. 단독 한 문제라고 좀 적어줍니다. 두음법칙은 단독 하나의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선지 1, 2, 3, 4, 5가 다 두음법칙에 관한돼요. 두음법칙 단독으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제10항.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서 적용됩니다. 외래어는 안 돼요. 라디오를 라디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카메라를 갖다가 또 캐메라라고 적용이 된 거를 굳이 우리가 이거 막 두음 법칙 적용할 대상으로 외래어는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를? 한자음, 순우리 말도 아닙니다. 한자음, 한자음에다가 별표, 한자음인데 단어 첫머리라고 얘기해야 돼. 두음이 뭐다? 머리 두자 사용해서 우리 김지성 쌤이 필기도 해주셨거만 시에서 첫 글자가 반복될 때 두음, 가운데 글자 반복될 때 요운, 끝 글자 반복될 때 가군이라고 필기해 주셨지. 그래서 그 첫머리에 머리 두자 사용해서 첫 어절의 첫 소리, 초성, 중성, 종성에서 초성의 그 자음이 연요윤이로 시작합니다. 니은으로 연요윤이로 시작을 하면 탈락. 자,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서 여요유의로 적는다. 밑에다가 뭐라고? 이 두음 법칙 시판은 탈락과 관련된 거구나. 두음 법칙은 무조건 탈락 규정이다라고 하면 땡. 두음 법칙은 탈락의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땡입니다. 두음 법칙은 어디에? 탈락도 있고 교체도 있기 때문에 여여유의로 적는다는 탈락입니다. 탈락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여자, 계집 여자가 초성으로 오게 되면 천어절의 초성의 첫 소리면 탈락이 되어서 여자. 연세는 연세, 요소는 요소, 유대는 유대, 니토는 이토, 닝명은 닝명. 여기까지 괜찮지? 다만에다가 세모, 의존명사 냥여음은 인정에다가 밑줄 의존명사 몇 냥이냐, 그 다음에 몇 년이냐. 진짜 중요하네. 그러면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 년,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두음 법칙을 인정을 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양연을 인정해서 보는 대로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붙임일로 갈게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밑줄 뺄게.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다가 밑줄, 이제 두음이 아닌 자리. 두음이 아닌 자리면 당연히 보는 대로 적어도 되지. 보는 대로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연안할 때는 여지만 남녀할 때는 여. 요소할 때는 요였지만 강요할 때는 요. 유대할 때는 유였지만 결류할 때는 유. 익명할 때는 익이었지만 음닉할 때는 닉. 붙임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에다가 밑줄, 합성어에다가 밑줄.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때는 두 번째 음절이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신에다가 동그라미 언제든지 신과 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 신이 떨어져서 그냥 여성 혼자 될 수 있단 말이야. 신은 얼마든지 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두음 법칙 적용의 대상이야. 선생님 두 번째 음절인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신이 떨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공연물에 공에다가 슉 동그라미 공도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 남존 슬래시 여비. 남자는 종기, 여자는 비청. 무서운 말이다, 그지? 근데 남존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뭐 하자?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자. 그 다음에 붙임 3. 불 이상의 단어에다가 밑줄. 그러면 한국여자대학 슬래시 좀 끊고 갈까? 한국 슬래시 여자 슬래시 여자 단어 첫머리가 되는 거야. 대한 슬래시 요소 비료 회사에서 요소의 요자는 단어 첫머리로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비료는 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비료는 한다니까 두 번째 음절에서 비료로 적는 거지. 괜찮다면 실이랑 갈까요? 역시 한자어에 야여여요 요리 단어 첫머리 오면 야여예요 유이로 탈락이라고 적자. 야여여요 유이로 탈락. 양심이 아니라 양심. 역사가 아니라 역사. 레이가 아니라 레이. 용궁이 아니라 용궁. 유행이 아니라 유행. 리반이 아니라 리반. 하지만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의존명사 보는에다가 밑줄 면리냐 할 때 리. 그럴 리가 없어에서의 리 보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5페이지 가시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보는 대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다가 밑줄 대량의 량, 선량의 량, 수력의 력, 협력의 력. 두 번째 음절입니다. 쌍용의 용궁할 때는 아까 용이었으면서 쌍용할 때는 용으로 적어도 된다는 거지. 진리할 때 리. 두 번째 음절이니까 보는 대로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끄덕끄덕이라면 단안에다가 별표 3개 반드시라고 적자. 얘는 선지 5개 중에서 얘랑 관련된 선지는 무조건 있어. 눈썹 반을 날릴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연륜과 관련된 선지가 없다. 눈썹 반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 자신 내 눈썹은 지킬 수 있다. 단안에다가 별표 3개. 모음이나 니은 받침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 틀리면 안 돼 알지? 틀려오면 눈썹 자를 거야. 깎을 거야. 눈썹 칼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열과 율은 연륜로 적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음 법칙의 적용 대상이잖아. 근데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나열. 그러니까 음수율 하면 어떻게 적어야 돼? 음수률이라고 적으면 돼. 음수에서의 모음이니까 음수율. 하지만 운율 할 때 어떻게 또 적어야 된다고? 니은이니까 운율. 하지만 확률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확률하고 적어야 되는 거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의 렬과 류는 어떻게 적어준다? 열률로 적는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 성에 붙였을 때 보는대로 적어주시고, 붙임 3. 준말 규칙 보는대로 적어주시고, 국제연합을 국년으로 적어도 된다는 거야. 붙임 2에다가 붙임 3에다가 주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이 나올 거니까. 이제 붙임 4는 아까 했었던 중요 얘기라서 반복이라 한번 체크할까? 접두사가 쓰이는 한자에다가 밑줄 역이용의 역에다가 동그라미, 여기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리용이라고 적지 말고 이용이라고 하는 거야. 연에다가 동그라미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니까 이율이야. 그리고 이율에 이률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지? 열에다가 동그라미 역학 언제든지 혼자서 쓰일 수가 있으니까. 해외 슬래시 여행, 해외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붙임 5에서의 고유명사도 서울 슬래시 여간, 신흥 슬래시 이발가 언제든지 혼자 쓰이기 때문에 6666도 6666 안 된다는 거. 두 법칙 다 적용해서 6666. 제10이야. 나왔어 이제. 라레 로레 루르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네들은 나네 노네 논으로 적는다에다가 밑줄. 이거 두 법칙은 탈락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탈락 2개에 교체 하나. 환경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예, 라건이 아니라 라건, 레일이 아니라 레일, 로인이 아니라 로인. 그래서 경로당 하나 적어놓자. 경로당. 경로당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경로당 받아쓰기를 한다면 경로당 어떻게 할 건지, 노인정 어떻게 할 건지 적어가지고 쌤한테 검사 받으세요. 경로당이랑 노인정이랑 어떻게 적을지 여러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붙임 1번으로 가자.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그건 각자 검사 받는가 경로당이랑 노인정을.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이제 보는 대로 적어도 된다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캐락. 락원 할 때는 락이었으면서 캐락 할 때는 락입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에다가 밑줄, 내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레월이라고 적지 말고 내월. 상을 로인이라고 적지 말고 상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상 동그라미 로인, 중 동그라미 노동, 비 동그라미 롤리적 하지 말고 논리적. 괜찮습니까? 네. 비논리적에서 논리적 할 때 유마 일어나네. 논리적은 유마 일어나네요. 그죠? 논리. 그리고 제 6절로 갈게요. 그러면 제 5절 자체가 다 분법칙이었다, 얘들아. 제 5절이 전부 다 분법칙이었네요. 분법칙 하나 나오니 라레로레루, 니나뇨뇨유 외워놔주세요. 그럼 제 6절에서 겹쳐나는 소리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방금 했었어요. 어디에서? 제5항의 빈소리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밑줄이자.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에다가 밑줄. 쌤 받아쓰기 하다가 갑자기 딱 멈췄지. 쓱쓱 뚝딱 하다가 쓱싹 이게 하려다가 딱 멈췄지. 여기 나오거든. 딱딱에서 딱딱에다가 동그라미, 기억 받침 뒤라도 따닥이라고 적으면 안 돼.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는 된소리를 적어도 돼. 어떤 경우일지라도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일지라도 섹세, 그 다음에 씩씩, 똑딱똑딱, 똑딱에서 오아, 쓱싹쓱싹,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음은 다르더라도 스스가 똑같잖아, 스스가. 그럼 스스를 동그라미 칠까 그랬나? 똑딱똑딱에서 뜨뜨뜨뜨, 쓱싹쓱싹에서도 스스스스, 연연, 유유, 누누, 뽀뽀, 끄끄, 느느 다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 어떻게 하라고? 된소리로 적어라. 괜찮습니까? 씁쓸. 이거 좋다. 짭짤 좋네. 씁쓸과 짭짤. 쯔쯔로 똑같은 음절이 겹쳐날 때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된소리로 적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사소리로 적어라. 넘어갈게. 한 문제 나온다. 이거는 비슷한 음절 겹쳐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1절 체험과 도사. 체험과 도사는 구별해서 적는다. 누가 떡이를 갖다 떡이 이렇게 적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치원 나왔는지 찾아가봐야 돼. 떡이 아니라 떡이라는 명사 뒤에 이라는 조사는 구분해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분할을 더 내릴까요? 제15항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분한다. 어간과 어미 구별해라가 밑줄 그시고, 어간과 어미 구별해서 누가 높아라고 적겠습니까? 높아. 어간과 어미는 구분을 해야죠. 붙임 1에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지금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제 앞에서는 괜찮았었는데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즉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앞말이 본 뜻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어법대로 적어주시고 원형을 밝혀 적는 거 원형을 밝혀 밑에다가는 어법대로라고 적어줘. 원형을 밝힌다라는 말은 원래 형태소의 모습을 밝힌다는 것으로 어법대로 적는다는 거야. 원형을 밝혀 밑에다가 뭐라고? 어법대로. 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본 뜻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뭐다? 밝혀 적지 않는다. 밝혀 적지 않는다 밑에다가 소리대로라고 적자. 소리나는 대로 적어도 된다는 거야. 얘들아 넘어지다 같은 경우에는 넘다의 의미가 있지. 넘에다가 동그라미. 늘어나다에서는 늘다의 의미가 있지. 늘에다가 동그라미. 돌아가다 같은 경우에는 돌의 의미가 살아있지. 돌에다가 동그라미. 짚어가다에서는 짚다의 의미가 살아있지. 접다의 의미가 살아있지. 흩다의 의미가 살아있지. 살아있으면 흩어지다라고 적지 말고 흩어지다. 틀어지다. 어법대로 적으라는 겁니다. 힘내. 9페이지. 별거 아니야. 이것만 하고 나면 바로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 좀 산이 기다리고 있어. 본 뜻에서 멀어진 것에다가 별표 치시고 세 개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 드러나다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다에서 들다의 의미 있어 없어? 뭘 들다가 아니야. 드러나다는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들다의 의미가 없어. 본 뜻에서 멀어졌어. 그럼 들에다가 X. 그럼 소리나는 대로 드러나다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드러나다라고 적지 못하는 것보다 들다의 의미가 없으니까. 사라지다는 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곤이잖아. 어디 가면 가버렸어. 시집온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라지다에서 어디 갔니? 라는 거에서 살다의 의미가 아닌데 이거 사라지다의 살다의 의미가 아니니까 살에다가 또 뭐 하는 거야? X. 쓰러지다. 쓸다가 아닌데 행 하고 쓰러지던데 쓰러지다의 쓸의 의미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쓰러지다의 뭐의 의미는 없다. 쓸의 의미는 없어. 본 뜻에서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쓰러지다라고 적는 거지. 괜찮습니까? 붙임이고 갈게요. 문장의 종결에서는 O입니다. 종결형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종결형에다가 밑줄 허우체, 하십시오체의 O거든요. 이것은 책이요. 하십시오체나 허우체에서의 O. 그런데 O에다가 요로 발음이 나는 거 이거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뭐라고 배웠지? 어제 영상 듣거나 혹은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이랑 오의 단모음과 단모음이 연속돼서 어미끼리 발음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책이 오에다가 오에 무슨 작업을 해줘도 된다? 단모음이를 첨가해서 이것은 책이 요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지. 근데 적을 때는 요로 적으면 안 돼. 단모음이를 첨가시킨 거를 적으면 안 돼. 의문의 변동에서 표기까지 반영이 되는 거는 의탈락, 리을탈락. 이런 애들이 동일 의문 탈락, 동일한 의문이 연속될 때 탈락되는 거는 표기에도 반영해도 됩니다. 그건 이제 정리하기 한번 더 할 거라서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들을 좀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땀이 좀 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쌤이 잘 전달할게요. 이것은 책이요의 발음을 책이요라고 할지라도 오의 반모미를 첨가해서 요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적을 때는 오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붙임이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붙임 3에서 연결형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호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문장이 연결이 될 때는 뭐로 하면 되고 요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오라고 하면 문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오 라고 끝나는 거 뭐라고? 문장이 종결일 때. 종결일 때는 오, 연결형일 때는 요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제 16항 가겠습니다. 어간의 끄듬절 모음 아오가 16항에다 이거 표준 발음법이라고 좀 적어놓으시고 표준 발음법. 시우 잠이 왔다 지금. 그분이 오셨다. 빨리 지금 창민이 옆으로 가도 된다. 괜찮다. 창민이나 호진이 옆으로 가도 된다. 아 내가 물 좀 맛있는데 반 좀 주고 싶은데 16항에다가 표준 발음법이라고 적어.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에서 이거 뭐였는지 기억해봐봐 얘들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어간의 끄듬절 모음 아오일 때 아로 적고 그 밖에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아로 적는 거 나도 이거 진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16항에다가는 X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 개어에서 개로 적고 하는 거. 칠판 한번 봐봐. 표준 발음법이라고 적은 거 지워도 될 것 같다. 표준 발음법 찍지. 이거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칠판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말에서 아서랑 어서가 있어. 앞에 말이 양성이면 아서, 뒤에 말이 음성이면 앞에 말이 양성이면 아서, 앞에 말이 음성이면 어서야. 그럼 먹 뒤에는 아도 해, 먹어도 해. 이거 한국인이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지. 외국인들이라면 이 규정에 맞춰서 외웠어야 됐을 거야.
근데 먹 뒤에는 아서 할까 어서 할까? 어서 하고 있어 우리. 보 뒤에는 양성이라서 보 어서야 보 아서야. 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얘기인데 이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잠시만 잠 깰 겸 칠판을 한번 봐봐. 잠이 좀 오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음이에요. 왜냐? 잠이 좀 오고 있다면 사실 옆가기실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들어도 됩니다.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 근데 깰 수 있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는 거고, 너무 힘든 거를 파이팅을 해주세요. 힘든 거를 참아내봅시다. A불비 이런 것도 A불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힘들어하지 않는 거. A불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고, 고통을 인내하는 거 이런 게 A불비. 가시리가 왜 A불비가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슬픔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거 칠판을 한번 봐봐. 이거를 보고 의문의 변동이 뭐가 쓰였는지를 물어보면 가서가 가서인데 뭐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니? 가서가 가서인데 거기 서라고 했을 때 서 이게 의문의 변동이 뭐가 쓰였는지 물어본다면 참으로 난감하겠고 무슨 의문의 변동이 쓰인 걸까? 가서랑 서 생각해봐봐. 어간의 가 뒤에 어미 서는 있을 수가 없어. 연결형은 무조건 뭐다? 아서야 어서야. 그래서 가아서인데 동일한 의문이 연속 보면 어간에 있는 게 하나 탈락돼서 가서가 된 거거든요. 동일 의문 탈락. 의문의 변동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동일 의문 탈락.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서를 선지에서 만났을 때 이 의문의 변동이 뭐냐라고 하면 탈락으로 봐줄 수 있어야 돼. 가서의 아. 그리고 서는 선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어에서의 하나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장 꺼라고 했을 때 꺼는 끄다다기 어에서의 의가 탈락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둥근달을 봤을 때 여러분은 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둥글 플러스 니은으로 니을 탈락. 둥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둥근인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둥글다다기 니은에 니을이 탈락됐다. 이런 거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문제풀이에서 나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잡아가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다. 지금 이걸 하는 거의 무게에 비해서 여러분이 지금 중요도를 좀 못 느끼는 것 같다. 좀만 더 힘을 내봐야 되는데 10페이지 가보자. 어미 뒤에 붙는 조사요는 요로 적는다. 조사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높임이라고 적자. 이거 높임의 보조사라서 읽어요라고 하는 걸 읽어오라고 적지 않는다는 거야. 해요체의 요인 거야. 해요체의 요이기 때문에 읽어요, 좋지요에서의 요로, 좋아요 할 때 요인 거야. 자, 그러면 18항 나왔다. 18항에다가 별표 3개. 왜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잖아. 18항이랑 30항이랑. 그렇지? 18항에다가 별표 3개. 오늘은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18항에다가 별표 3개. 와씨 이거 설명하려면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18항만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 대신 이거 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이 올 수 있게 우리 아이스크림 한 개씩 먹을까? 요맘때 이런 거 먹을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딱 하고 요맘때 딱 먹는 게 요맘때 온다고 생각해봐봐. 좀 설레잖아, 그치? 생일 20살? 너무 조심해. 힘을 내보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 자, 지금부터 쫙 집중을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이거. 이게 좀 어려워. 이거 사실 맞춤법이 그 내용이야. 18항 아니가? 18항일 것 같은데. 근데 18항이 꿈틀에는 없더라. 꿈틀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 꿈틀에는 없는데 18항을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올렸는데 그럼 이거 수업해 주셔? 18항 내용을? 이걸로 수업을 하셨구나. 이 프린트로. 그럼 그거 수업하신 거 프린트 보면서 총정리 때 한번 더 짚을게요. 천선이쌤이 수업하신 거 통해서 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18항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올지 제일 최악의 아이스크림이 올지 그걸 기대하면서 최애가 오기를 기대하며 18항을 가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용언이 어미가 바뀔 경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해. 활용. 어간은 고정이 되고 뒤에 꼬리가 계속 바뀌어. 먹다, 먹고, 먹지, 먹어서, 먹으니, 먹을까,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먹이라는 어간 뒤에 다양한 꼬리들이 활용이 됩니다. 바뀌어서 결합되는 활용. 근데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다면
원칙에 벗어나면 에다가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불규칙 활용이라고 적자. 아니 원래 규칙대로 으 뒤에는 모음어미가 오잖아? 그럼 으가 탈락되는 게 정상이야. 끄다닥에 어가 오면 떠가 되고 쓰다닥에 어가 오면 써가 돼서 으가 탈락되는 게 정상의 활용이야. 둥글다 뒤에 리을이 와서 둥근 리을이 탈락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인 애들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서 불규칙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영어에서 우리 외우잖아. 고, 웬트, 몬, 3단 변화 외우잖아. 그런 것처럼 국어에서도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들을 모아보자. 첫 번째, 어간의 끝이 리을이 줄어질 적. 리을이 줄어질 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리을 탈락이라고 좀 적어줘. 리을 탈락.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적을 때도 리을 탈락을 적어줘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리을 탈락 옆에다 찍고 소리 나는 대로라고 적자. 리을이 탈락이 되면 탈락되는 대로 적어줘. 둥글 이렇게 적지 말고 가만히 리을이 탈락되면 탈락되는 대로 적어줘. 갈다에다가 자음의 니은의 어미 앞에서 리을이 많이 탈락되는 것 같아. 갈리가 아니라 간이. 갈 니은이 아니라 간. 갈 비웁니다가 아니라 갑니다. 갑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가시다. 가오. 오케이. 여기에서의 갈다. 놀다에서의 논이. 불다에서의 분이. 둥글다에서의 둥근이. 어질다에서의 어진이.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리을 탈락. 여기까지 괜찮나요? 리을 탈락 소리 나는 대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리을이 말다였거든. 말다. 말다에서 말지 못하다에서의 리을. 뭐 하다나다에서의 이런 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붙임은 2번에서 어간의 뜻 시옷이 줄어질 적 옆에다가는 시옷불규칙이라고 좀 적어줘. 시옷불규칙. 쌤이 리을 탈락이라고 적었고 왜 얘는 시옷불규칙이라고 하냐면 리을 탈락은 대세가 리을이 탈락되는 거야. 그래서 리을이 탈락되면 탈락대로 적는 것이고 2번은 대세가 탈락을 안 해. 옆에다 비교로 들어가 보자. 씻다에다가 어시 오면 씻어 그대로의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 씻다라니 어가 와서 씻어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를 하는데 젖다라니 어가 오면 젖어라야 저어라야? 저어라야. 근데 안동형아가 젖어라 해가지고 풀어와가지고 너무 슬펐어. 안동형은 젖어라인 줄 알았던 거지. 충분히 예리지. 젖어라 매매 많이 젖어라. 안동형아가 젖어라로 규칙으로 풀어와가지고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어. 경상도인에 비해 젖어라가 아니라는 거네. 그래서 저어라. 우리 슬플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씻다라기 어에서 씻어. 아닌 척 하지 마. 씻다라기 어에서 얘는 어떻게 발음하자? 저. 그리고 얘는 씻어. 얘는 규칙, 얘는 불규칙. 시옷이 탈락이 되면 탈락되는 대로 적으라는 거야. 젖다라기 어에서의 저에 저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적어도 된다는 거야. 적을 때 그래서 저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을 때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저로 적는 거야. 시옷이 탈락되면 탈락대로 적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어 나 이서라 아니야 이어라. 그 다음에 지어라 그어라. 그 다음에 낫다도 얘들아. 낫다 많이 틀리잖아. 낫다도 얼른 나사라 아니면 이제 다 나샀나 아니면 다 나아라. 나샀나 아닙니다. 다 나아라입니다. 그리고 이었나 그 다음에 지었나 시옷이 탈락되는 것으로. 그리고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질 적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봐봐. 그러하니잖아. 그러하니. 예, 그러니, 까맣니, 둥그랗니, 펄었니에서 펄었 뒤에 니가 오면 펄었니, 하얗니. 이거 외울 수 있겠나? 이건 규칙, 불규칙 활용이랑도 상관없어. 그래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 번 더. 하얗니, 펄었니, 동그라니, 까마니, 그러니.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나? 오케이. 단어로 외우기. 쌤이 이거 좀 안 하다서 생암기라고 적고 싶은데 3번은 다 묶어서 생암기. 그러하니 줄여서 그러니. 까마니, 동그라면 동그라오. 동그랗다에서 히읗이 사라진 거야. 펄어니 펄하면 펄어오. 하얀이 하야면 하야오. 외우자 이거는. 알았지? 히읗이 줄면 준대로 적는다. 어쨌든 제18항의 1번, 2번, 3번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소리 나는데. 넘어가서 4번.
어간의 우랑 으가 줄어질 적이라고 하면 우탈락이라고 적으시고요. 우 위에다 우탈락. 우가 탈락되면 탈락되는 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으가 줄어질 적이라고 하면 우탈락이라고 적어주고. 자, 여러분은 어서 똥을 퍼라고 했을 때 퍼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뭐다? 푸다닥의 어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푸다닥의 어에서 우가 탈락됐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TV를 꺼라고 하는 순간 끄다닥의 어에서 으가 탈락이라는 걸 알아주자는 거예요. 김치는 얘들아 담그는 거야, 담그는 거야? 김치를 담그다야 아니면 김치를 담그다야? 담그는 거는 이렇게 막 쉐리 그 사람을 담그다입니다. 담그다, 그죠? 담그다입니다. 그래서 담그다에다가 어가 와야 돼, 아가 와야 돼라고 하면 아가 와서 담다가 됩니다. 담가, 김치를 담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문을 잠그나야, 문을 잠그다야? 문은 잠그는 거야. 잠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약간 귀여운 척 하려고 우로 발음하는 것 같아. 잠그다가 아니라 잠그다여서 문을 잠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을 잠갔어가 아니라 문을 잠갔어가 아니라 문을 잠갔어가 돼요. 문을 잠갔어. 문은 잠그는 거에서 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담가랑 담갔다랑 문을 잠그다랑 잠갔다랑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을 잠갔다입니다. 잠갔다. 잠그다에서 잠갔다의 으탈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문제 풀다가 사투리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무사는 얘들아 피다야 펴다야? 피다. 접다 펴다. 접다 펴다. 피다가 아니고 무사는 접는 거고 팔을 접는 거고 팔을 펴는 거예요. 팔을 피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투리 때문인 것 같아요. 무사는 펴고 접는 겁니다. 이불을 펴다, 이불을 개다. 이불을 펴는 거. 우산도 펴는 거. 접는 거, 펴는 거. 오케이. 피다는 중세잖아. 사투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에다가 반모음이 첨가해가지고 여대다고 문제를 풀어 반모음이 첨가해 문제를 풀어 오셨더라고요. 문제에서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우산은 펴는 겁니다. 오케이. 불은 켜는 겁니다, 여러분. 키다가 아닙니다. 불을 켜다. 불을 끄다랑 불을 켜다. 예. 듣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잠그다를 기억해 주시고 담그다를 기억해 주시고 5번도 한번 가보자.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에다가 밑줄 모음어미 앞에서 얘들아 그래요. 어의 모음어미 앞에서 걷다닥의 어가 오면 걷어가 아니라 걸어야. 그 다음에 묻다닥의 어에서는 땅에 묻어버린다라고 하면 묻다닥의 어이지만 뭔가를 에스크하다라는 뜻에서는 묻다닥의 어가 오면 물어지. 디귿이 리을로 싫어. 십다닥의 어에서 싫어. 그리고 6번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 비읍 불규칙이거든요. 5번도 적고 깎아.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이라고 하면 디귿 불규칙이요. 디귿 불규칙. 왜냐면 디귿이 그대로 유지되는 애들이 있잖아. 땅에 묻다닥이 어가 오면 땅에 묻어라고 그대로 규칙적인 애들이 있지만 어머니께 물어라고 하면 묻다닥이 어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니까 디귿 불규칙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이야기고 6번에 비읍이 우로 바뀌는 것도 비읍 불규칙이라고 불러. 비읍 불규칙에다가 밑줄 적자. 비읍 불규칙이라고 적으시고 알고 덮어라야 더워라야. 더워라야 그지? 알고 덮어라라고 했을 때 덮어라에서의 그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뀔 때 뒤에 말이 어이면 우로 바뀌어서 더워라가 되는 겁니다. 무거워, 미워, 쉬워. 그리고 빵을 구워. 허리가 굽다는 허리가 굽어지. 허리가 굽어. 하지만 빵을 굽다는 구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에다가 제목 아가 결합되었을 때 와로 소리가 나면 와로 적어도 돼. 돕다에서는 우가 아니라 오로 바뀌어서 도와. 도바라가 아니라 도와. 고바라, 고바라. 알고 고바라가 아니라 고와. 괜찮나요? 그리고 7번도 또 별표를 쳐야 돼. 오직 하 뒤에서는 아서랑 어서가 아니라 여로 발음돼. 하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하여서야. 그래서 하 뒤에서는 뭐가 와줘야 되지? 여서가 와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으면 8, 9번까지 또 밀고 가셔야 됩니다. 8번에 으가 탈락되면 으가 탈락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어머나 이번에는 이르다 더하기 어가 왔을 때 어 대신에 무슨 자리에 어의 자리에 러가 오는구나. 어이구야 적자. 김천에 이르러 밥을 먹었다. 이르러 어 자리에 뭐로? 러로 교체가 되면 교체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김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그 다음에 노르러 색깔이 노랗다 할 때 노르러 누르라, 누르러, 푸르러. 괜찮습니까? 노르러, 푸르러.
누르러. 괜찮나요? 그리고 9번에 어간의 끄등절 르가. 이번에는 또 뭐로? 리을리을로 불규칙 활용하는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버튼을 눌러주세요. 에서의 누르다는 좀 전에 누르다는 알고 누를 황자에 누르다지. 누르다. 소가 너무 누르다. 들판이 너무 누르다. 근데 이번에는 푸시푸시 베비 눌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누르다는 눌러. 지금 니네가 잠이 올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일로 불규칙해서 눌러가 되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누르다에다가 어가 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모음어미를 결합시켜 보면 됩니다. 아서랑 어서의 모음어미를 결합시켜 보면 누르다에다가 어가 와서 누르러가 되면 누를 황자, 눌러가 되면 르가 일일로 불규칙 활용이 되어서 눌러. 괜찮나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놓고 가자. 엄마한테 일로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르다. 김천에 도착하다에 이르다. 이거 필기 하나만 해놓을까? 여기 밑에다가 필기 하나만 해놓을까? 천상인쌤이 이거 필기해 주셨으면 진짜 대박인데. 딱 이건데. 김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해서는 이르러. 하나의 경우랑 엄마한테 다 너 일러줄 거야. 고자질 할 거야. 이르다에서의 일러라. 두 가지로 동음이어입니다.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활용을 하네요.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 르가 리을리을로 바뀌어서 앞에 하나 붙고 뒤에 하나 붙는 경우. 이건 쌤이 좀 필기를 봐야 되겠다. 필기를 보고 설명해 주신 대로 더사를 붙여서 풍정리 때 할게요. 네. 됐어. 이제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은데 엄청난 산이 19항, 20항 구분하는 게 엄청난 산이에요. 30항은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또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플 정도로 여러분 시험 보기가 어렵네요. 근데 다 2학년 되면 좀 많이 가벼워져요. 2학년들 지금 시험 보기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하는 얘기가. 18항에서 하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리을이 탈락되면 리을이 탈락되는 대로, 시옷이 줄어들어서 사라지면 줄어드는 대로. 안동 형님을 생각하는 거야. 저서라가 아니라 저어라. 소리 나는 대로.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드는 그러니 까마니 동그라니 털어니 하야니 넘어가시고. 그리고 오랑 으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잠그다의 잠가, 끄다의 꺼를 기억해 주시고.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지는 거는 엄마한테 물어보자의 물어. 그리고 비읍이 우로 바뀌는 경우나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어지는 경우, 하디에 아서랑 어서가 여서가 오는 경우, 8번에서는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르가 리을리을로 바뀌는 경우, 동음이어로 하나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르다에 이르다 플러스 이르러. 이르다에 어가 와서 일러. 그럼 이거 하나만 딱 필기 더하고 미련 없이 사라질게. 누르다. 두 가지. 누를 황자에 누르다에다가 어가 왔을 때 정말 들판이 누르러. 황금 들판이로세. 누르러. 그리고 버튼을 누르다 더하기 어에서 눌러. 누렇다라고 해야 되나? 누렇다. 으가 탈락되는데 이제 누렇다가 있습니다. 누렇다. 근데 이거는 모음어미 어가 결합됐을 때. 아서랑 어서에 어가 결합됐을 때 들판이 누르러. 이거는 버튼을 눌러 된다는 거지. 누르러. 어미 어를 결합시켰을 때.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렇다라고 할 때는 어를 결합시키면 으가 탈락돼서 누렇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가 결합돼서 누르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이어가보자. 다 된 것 같아. 할 얘기는 다 했고 19항이야. 19항이랑 20항을 잘 구분해야 돼. 그럼 19항에서의 핵심은 어간이야. 어간. 어간에다가 별표. 참 짠하다 진짜. 진짜 한 8주 전만 해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잖아. 다르지 지금. 맞지? 한 2달 전에 여러분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쌤은 참 12월에 1월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좀 짜증나. 이걸 해내야 돼. 자, 19항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어간입니다. 어간. 어간에다가 별표 셋.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이랑 음이랑 니읍을 붙이잖아. 그럼 동사로 태어난 애가 뭐로 다시 태어나게 돼? 수술을 하는 거야. 풍자씨 생각해봐. 풍자씨 이름이 뭐야? 본명이. 풍자씨 군대도 다녀왔어. 풍자씨 아마 무슨 엄청 사나이다운 이름이었어. 태자인가 뭔가 아무튼 풍도 막 엄청 사나이다운 이름이었어. 그 풍자씨가 이랑 음이랑 니음을 붙인다. 즉 태국행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수술대에 누웠다. 풍자씨는 분명히 앞자리가 뭐로 태어났는데 산으로 태어났는데 이랑 음이랑 니음의 수술을 거쳐서 사의 명사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접사야. 풍자씨한테 뭐가 접사가 붙는 순간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명사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이나 히를 붙이면 또 뭐로 다시 태어난다? 부사에다가 동그라미. 분명히 태어날 때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태어났을 텐데 수술을 해서 명사가 되거나 수술을 해서 이나 히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길다라는 형용사에 이라는 접사를 붙이면 길이라는 명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의 길이, 팔이 길다라는 거에서 길다의 형용사에 이라는 접사를 붙이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다듬다에다가 이가 붙으면 다듬이가 되고요. 세붓다에다가 이가 붙으면 세부치라는 명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랑 음이랑 니음이 진짜 유명한 인사정리사야. 이랑 음이랑 니음을 붙이는 순간 아, 너 원래 세붓다에 붓다였으면서 이 붙여가지고 지금 명사로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걸로 누가 봐도 얘의 수술 자국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얘 수술의 과거 경력을 알아볼 수 있게 티를 내주는 게 이나 음이나 니음입니다. 너무 티가 나는 수술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티가 나는 수술 작업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법대로 적는 겁니다. 세부치라고 적지 않아요. 그냥 세붓다에다 이. 길이라고 적지 않아요. 그냥 길다에다 이. 원래의 수술 자국을 수술의 티를 낼 수밖에 없다. 너무 유명한 인사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3번에 이가 히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 같다에다가 이가 붙어서 같이라는 부사가 됐어요. 높다에다가 이가 붙어서 높이라는 높이 날아라 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4번에 익다에다 히가 붙어서 익히, 작다에다 히가 붙어서 작히. 너무 유명한 인사정리사를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술의 티를 밝힐 수밖에 없다. 자동 커밍아웃. 13번에다가 넘어가시고 4만에다가 세모 이나 은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에다가 밑줄 쭉 그으시고 인사정리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결 표시 가시죠.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숨겨도 돼. 죽돌이에서의 돌다라는 의미가 사라졌어 이제. 목걸이에서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목걸이가 무조건 나올까? 나온다면 목걸이야. 목걸이에서의 걸에다가 동그라미. 이 걸다라는 의미가 사라졌어. 갑상선이 퉁퉁 붓는 목의 병이지 걸다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렸어. 그럼 숨겨도 돼. 목걸이라고 해도 돼. 노름에서도 플레이의 놀다의 의미가 사라졌어. 도박이야. 그럼 노름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돼. 걸다라는 의미가 사라졌어. 그럼 걸음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 붙임으로 갑니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에다가 밑줄. 이나 이외의 모음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이 x x. 이도 아닌 음도 아닌 아싸 정리사가 붙은다. 이런 접사도 있었어. 야, 너 무슨 소재의 수술을 했길래 수술한 거 티가 안 난다? 약간 이런 느낌? 수술에 티가 나지 않으면 굳이 수술의 티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숨겨. 수술 자국인 접사를 숨겨주자. 기머거리 뭐가 붙었을까? 어간을 떼내봐봐. 기머거리에서 어떤 어간이었을까? 얘 과거 경력을 찾아. 얘 어떤 애였을까? 기먹다 더하기 모음의 어미 뭐가 붙었다? 어리. 잘하네. 수업 시간 했나? 아니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간 거 알지? 예. 한번 볼까? 귀먹다 플러스 어리. 중요한 거는 해놓고 천상희 쌤이랑 비교하는 게 맞겠습니다. 넘어는 뭐일까? 넘어는 넘다 더하기 이런 접사도 있었어. 안 유명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저 산 너머에 우리 집이 있다라고 하면 넘어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고 저 산을 넘어가자라고 하면 넘다 더하기 어에 어간어미로 어법대로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넘어. 그 다음에 뜨덕이 뭐였을까? 뜯다 더하기 어기. 무덤은 무덤에다가 밑줄. 묻다 더하기 죽음은 뭐야? 죽다 더하기 올가미는 뭐 더하기 뭘까? 올가미는 어간을 하나 빼내봐봐. 옥다에다가 아니 할 수 있겠니? 쓰레기 단위로 많이 아니다. 쓸다에다가 예의 애기야 라고 하는 쓰레기입니다.
마감은 뭐 더하기 뭐일 것 같아? 어간을 꺼내봐봐. 마감은 뭐 더하기 뭐일 것 같아? 맞다 더하기 암이야. 마중은 뭐 더하기 뭐일 것 같아? 맞다에다가 웅이 더해진 거야. 별로 안 유명한 접사가 붙었지. 안 유명한 접사가 붙었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돼. 부사로 바뀐 것이랑 부사로 바뀐 것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맞다에다가 암이 왔네. 맞다에다가 애가 와서 막에네. 알아볼 수 있겠어. 맞다에다가 애, 맞다에다가 웅, 묻다에다가 엄, 죽다에다가 엄, 옥다에다가 암이, 쓸다에다가 애기. 비렁뱅이는 뭐였을까? 생각해봐. 비렁뱅이는 뭐다니 뭐였을까? 비렁뱅이는 간을 꺼내봐봐. 동사형 형사에 비렁뱅이에 지금 동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 뭐 빼낼까? 비렁뱅이는 빌다 나기 엉뱅이 모음어미랑 찢으면 되거든. 모음 접사랑 찢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잠시만 잘라갈까 얘들아. 너무 힘들어 보이네.